자, 오늘의 토픽은 해충 종합 관리 IPM입니다. 글로벌 갭 많은 기준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쩌면 이 IPM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갭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GAP, 우리나라의 GAP 기준에서도 IPM이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GAP에서는 이 IPM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글로벌 갭에서는 이게 필수사항입니다. 이 IPM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IPM을 하기 위해서는 IPM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IPM에 대한 교육 혹은 컨설팅이 요구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IPM을 시행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지식 수준을 충분히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IPM이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고 컨설팅도 받고 했지만 이 생산자 스스로가 자기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충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병, 어떤 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작물에 맞추어서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먼저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IPM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계획서에는 작물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충, 병, 잡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계획서에 따라서 IPM을 이행을 하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매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계획에는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방조치요. 예방조치가 없는 IPM은 없습니다. 자, 예방조치란 무엇이냐면 병이나 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발생한 것을 약으로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게끔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라도 어떤 충이라도 발생했을 때 그걸 식별해내고 약을 뿌리는 일은 누구나 어떤 농부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을 건강하게 토양을 건강하게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걸 발생 후에 방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M에서는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예방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갭에서는 3가지 이상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양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이것이 병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토양 관리를 잘 한다던가 혹은 해충이 아니라 천적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식처를 내가 알고 있고 보호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밭 주변에 지친개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 지친개라는 풀은 특징이 진딧물을 유인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지친개라는 꽃이 피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잡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진딧물이 유인이 돼서 방제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의 것. 혹은 청결. 아무래도 농장 주변에 청결하지 않으면 충과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언제나 위생적으로 농장을 관리하겠다. 농장 토양에다가 아무 퇴비나 넣지 않겠다. 농장 안팎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종류의 것 또한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예방 조치를 했지만 내 작물에 발생할 수 있는 충과 병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노란색 딱지입니다. 자, 요만한 그 사절지 반 접은 크기 정도 되는 거에 보면 노란색 딱지가 있어가지고 농장에 가면 이렇게 듬성듬성 걸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겁니다. 충 발생을 모니터링. 그게 이제 방제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방제 효과가 있겠지만 그걸로 방제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표본이 되어서 여기에 몇 마리 잡혔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찰 방법이 되겠고요. 또 그 밖에도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토양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토양의 온습도, 이거는 작은 장치 하나 꽂아두면 이게 자동으로 측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이건 뭐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레벨의 습도와 온도가 토양이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충이 발생한다, 혹은 병이 발생한다라는 과학적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토양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입니다. 간단하게는 이파리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것도 모니터링,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 병이 생길만 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파리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 이파리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자, 진딧물이 생기기 전에 뭐가 주로 생깁니까? 개미가 먼저 생깁니다. 자, 개미가 많이 왔다. 그럼 진딧물 오겠구나라고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그래서 관찰하는 요런 시스템이나 혹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른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예방 조치를 했고요. 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발생할 수 있죠. 모니터링 하다 보니 추위가 높아졌다. 자, 어떤 해충이 발생하는 추위가 한두 마리 정도고 노란 딱지에 붙다가 어느 날 갑자기 5마리가 붙었다. 그 모니터링 결과 지금 이거는 뭔가 이 충들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간다. 이게 어떤 트레시홀드, 한계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방치하면 안 되겠죠. 작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갭이 흔히 오해를 하시는데 농약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갭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화학적 방제를 먼저 실시하게끔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 않거나 그게 어느 수준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학적 방제를 말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방제 부분은 그냥 무조건 방치하는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갭에서는 또 하나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방제하지 않고 농사를 망치겠다라고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방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해서 기준의 부적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농부가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았던 이 세 가지가 IPM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뭐였어요? 첫 번째, 예방 조치. 두 번째, 모니터링 혹은 관찰. 세 번째가 적절한 방제. 이 세 가지를 계획적으로 균형 있게 잘 실행할 때 그것을 IPM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제 저항성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약을 사용하다 보면은 병이나 충이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더 센 약을 사용하게 되죠. 결국에는 아무리 센 약을 사용하더라도 저항성이 생겨서 이게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 및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을 사면요, 작물 보호제를 사면 거기에는 사용 가능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그걸 초과하면 뭐가 문제냐면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약제 저항을 갖춘 병과 충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내 농업뿐만 아니라 이웃들 혹은 그 지역의 농업들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포 횟수를
준수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살포 횟수라는 것이 성분에다가 매겨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농약인 경우에는 브랜드가 다름으로 살포 횟수 기준을 준수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농부가 만약에 다른 브랜드를 또 썼다 그러면 살포 횟수 기준을 초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분을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살포 횟수 외에도 사용의 어떤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함께 사용하는 농약들의 화학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써야지만 약재 저항성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PM을 시행했으면 이제는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데요. 혹은 작기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작기 혹은 그 해에 실시한 IPM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라는 겁니다. 학습하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IPM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